2025년 10번째로 해민면민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처럼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요. 올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잘 이기시고 모든 부분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성취 이루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새해가 됐기 때문에 큰 절로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태주 면장도 새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태주 면장하고 같이 큰 절 올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본부에서도 간부 공무원들 왔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인사를 하고, 우리 또 서 있는 우리 서산 우리 해미 면민 여러분들께, 우리 면 직원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서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바닥보다는 올라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예, 여기서 올라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질문도 주시고 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또 질문 주셨던 분들께 다 전달이 됐습니다만, 다른 우리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3건의 세 분이 질문 주셨는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딱 처리가 완료된 이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경수 관유리 이장님이 농어촌도로 201호선 우수관로 설치 건의를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박공신 의용 소방대장 휴암리 진입도로 개선 요구를 했는데 이 마찬가지고요. 이 도로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금방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따도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시간도 걸리고 시급성 뭐 여러 가지 또 그 예산 소요 판단 등등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몇 개년에 걸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라든가 이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박공신 의용 소방대장이 또 하나 도로 관련 얘기했었는데 해미 진입도로 확포장 및 인도 설치 요청,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잘 챙겨나갈 과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영수 휴암리 이장 해미 국제성지 순례길 데크 설치 및 교량 정비 건의 이렇게 있었는데, 순례길과 관련해서 데크도 물론 들어가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추진해 오늘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점석 오항리 이장님이 오항리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5분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차원의 과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한경수 관유리 이장님이 해미교 재가설 진행 상황 설명 요청하셨는데 설명이 아니라 이제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추진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지난해 다 완료했고요. 김종옥 주민님 해미초 통학로 조성 건의하셨는데 지난해에 완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승용 전 주민자치회장님 해미천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때 바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이 합치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 중으로라도 또 뭔가 의견이 잘 합치가 되면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용조 주민께서 대곡리 석산 토속 채취장 이 사업 종료 후 관광지 조성 건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용조 주민님께서 대곡리 도시가스 공급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2026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만곤 홍천일리 이장님이 홍천 1, 2 군소음 피해 지역 확대 편입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2026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만곤 이장님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홍천 1, 2 하수관교 공사 일정 설명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2026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종길 양림 이장님께서 시도 16호선 잔여 구간 조기 추진 건의하셨는데 도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지난해 말씀 주신 게 거의 시원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의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장기적인 추진 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좀
발걸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은 좀 질문이 좀 제가 시원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사전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현장 질문 또 받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런 그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대화만 오고 가는 식으로 하면 질문 주신 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다 알고 질문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알기 쉽게 함께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또 사진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질문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상 질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풍부한 자료나 영상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화할 때 여기에 표출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해도가 높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을 이제 하시고 싶을 때는 손을 좀 높이 들으시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마이크 준비하고 있다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름 석자를 좀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더 한 분이라도 더 기회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화면이 계속 뒤에 있었는데 혹시 움직이는 그림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움직이는 글 저기 움직이네요. 확인하셨었어요? 여기도 움직입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조금 점잖해 가지고 좀 천천히 나중에 움직이더라고. 저긴 조금 점잖은 게 아니라 저기는 활동이 있다 보니까 좀 눈에 잘 띄는데 밋밋하고 따분할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좀 세심하게 썼어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움직여도 보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사전에 주셨던 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산공항 추진 상황과 개항 후 연계 발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0여 년간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에게 혜택이 되는 공항으로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본홍 억대리 이장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예, 여러 가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차제 드리고요. 서산공항은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아주 그 주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충청남 도지사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뭐 할 것 없이 우리 주민들 모두가 함께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8년도 개항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예타에 탈락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지만 예타와 관계없이 예타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하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2028년도 개항 목표를 추진은 하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라든가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빨라지는 것보다는 늦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모든 이런 거 일을 하다 보면 이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2028년도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항이 생기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차제 공항과 관련한 부분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공항은 굉장히 큰 공항에 속해요. 우리나라에 공항이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 비행장이 8개가 있고 순수 민간 비행장이 7개가 있고 그래요. 군 비행장을 이용해서 민간 이제 항공기가 뜨는 비행장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공항이 활주로가 2,743m나 되는 활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활주로에 속합니다. 무안공항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안공항은 우리 공항보다 길어요. 2,800m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슨 사고가 났느냐? 2,500m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직진하다가 이제 바퀴가 랜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바퀴 없이 굴러갔던 거 아닙니까? 가다가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서산공항은 2,743m나 되면서 그 끄트머리에 둔덕을 설치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도 300m 여유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 철새 새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를 가지고 있어요. 천수만척에. 그럼 우리한테는 직격탄이잖아요. 근데 철새 문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서산공항은 철새를 퇴치하기 위해서,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서 조류 레이더를 설치해가지고 관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산공항만 철새를 감지하고 퇴치하는 이런 그 목적으로 레이더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철새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음 장치라든가 또 철새를 쫓기 위한 이런 일하는 분들 20명이 2교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안공항은 4명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레이더도 없었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5개 공항 중에서 철새로 무슨 조류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난 일이 없어요. 우리 공항은.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연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 서산공항 거기에다가 다시 또 그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반영을 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런 철새로 인한 비행기가 뜨기 어려운 그런 공항 만들기 어렵다 이런 논리는 전혀 안 맞다. 이런 것을 참고로 아시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서산공항 그거 철새 도래지 그게 되겠어 하면서 무슨 부정적인 얘기할 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제 길이 나왔으니까, 하늘길 나왔으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이 충남에만 공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항이 생기면 이제 하늘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철도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항이 생기면 공항까지 철도가 없다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 홍성까지도 철도가 들어와 있고 삽교 들어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청 내륙철도, 그 다음에 내포 태안철도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충청남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이런 거 관심사항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고, 서산시장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항이 생긴과 동시에 철도가 같이 이제 들어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금년 중에 국가 계획에다 넣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우리 모든 주민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런 국가적인 이런 기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국가 계획 반영도 안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 계획에 반영시켜야 노력을 한다. 그러면 철도가 이제 뚫게 될 텐데, 이런 철도가 우리 서산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산은 철도를 갖게 되는 철도 도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공항이 금방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지를 가지고 있어요. 해미 국제 성지. 성지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30개 국제 성지가 있고, 로마 교황청에 교황이 교령으로 승인한 국제 성지가 15개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에는 2개밖에 없어요. 필리핀에 하나 있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미 국제 성지. 그런 세계적인 국제 성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공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포 태안철도나 이런 충청 내륙철도 우리 공항역을 거쳐서 신타진 거쳐서 대전으로 빠지는 이런 철도뿐만 아니라 또 동서횡단 내륙철도, 중부권 이런 내륙철도도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서산과 연결돼 있어요. 이건 또 대통령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고 먼저 정부에서도 공약사항 가지고 있고 13개 지자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당진, 예산, 아산, 천안까지 충청남도에 5개 시군을 거쳐요. 그 다음에 충북, 청주, 증평, 괴산 또 3개 또 지역을 거치고 경북으로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3개 지자체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우리 국토에 가로지르는 거죠. 그러면 저쪽
경북의 울진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시발점이 종착점이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리는 출발점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산에서 당진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만 우리 구간만 이게 먼저 돼도 우리는 철도가 갖게 되는 것이고 산업 경쟁력 이런 것들이 높일 수 있는 거죠. 철도가 분명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바닷길은 이미 성공을 했죠. 국제 여객선 중국과의 국제 여객선 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2024년도 지난해에 11만 4천 톤급 국제 크루즈선을 띄웠어요. 이 배가 알고 계시겠지만 배 길이만 하더라도 290m예요. 배 높이가 11층, 12층 아파트 높이하고 똑같아요. 승무원만 일하는 승무원만 1,100명이 타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이런 3,790명이 탈 수 있는 어마무시한 배가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떴다는 말씀이죠. 올해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또 6박 7일간 크루즈가 또 뜹니다. 대만의 기룡시 주야 투어를 해서 대한민국 크루즈 여행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대만 기룡시의 야간 투어와 주간 투어를 동시에 같이 보는 투어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를 들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서 부산항이 방해가지고 우리 서산 대산항으로 오는 우리 안방에서 타고 나갔다가 안방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런 루트죠. 안타까운 거는 한참 일할 때예요. 5월 19일에서 5월 25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크루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일정이 짜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나라에. 그걸 돌다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구간 일정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거다. 내년에는 좀 이걸 또 다시 미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시기를 좀 비켜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을 통해서 타고 나가야 우리 서산이 7대 귀향지, 크루즈 7대 귀향지로 됐는데 그런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계속 여기서 타고 나가야 이 크루즈들이 멈추지 않고 내년에 또 오고 내후년에도 오고 우리 서산이 더 커지고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항 개념이에요.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태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애를 낳는 것처럼 이런 개념의 모항 개념인데 이게 아니라 다른 데를 돌다가 그 배가 우리 서산 대산항에 딱 정박하고 여기서 태워져 있는 그 사람들을 내리게 해서 우리 서산을 골고루 상길포도 가고 해미업성도 가고 뭐 가야산도 가고 등등 여러 가지 돌고 다니다가 놀고 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음식도 먹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해야 우리 서산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항지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에 이 크루즈가 많이 계속 떠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기업 좋라고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물론 기업도 좋겠지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 할인한다니까 우리 시민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깎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 사업자 롯데관광개발에서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우리 서산 발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가장 큰 수건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05년도에 여타 떨어졌죠. 2009년도에 또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삼수 세 번째 만에 2016년 2월 3일자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가 아니라 충남방송에서 만일에 이게 성과를 거두면 통과가 되면 내가 특별한 춤을 추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이틀 후에 지켰어요. 2016년 6월 5일 날 해미읍성에 와가지고 제가 학춤을 췄어요. 학춤을. 저도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왜 음악은 안 나오지? 저렇게 학춤까지 췄고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엄청 추웠었어요. 좀 볼까요?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어요. 학춤. 이완섭 치면은 이제 학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했고 그 덕분에 고속도로가 이제 뚫렸는데 이게 잘 진행되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들목 두 군데를 추가로 요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367억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예산이 또 추가로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네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결국은 통과가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 7일 날 착공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공사는 그 이미 2023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1, 2, 3, 4 이 4공구 전부 다 공사 중에 있어요.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6.2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35분 정도 걸리던 게 20분이 단축이 돼요. 15분이면 이제 도달되고 또 IC까지는 2분 내지 3분이면 바로 도착될 정도로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달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 4대 교통망을 모두 갖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비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꼭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로림만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계인들을 발길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또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또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계적인 조류학자들, 전문가들 300명 정도 이상이 오고 전 세계 26개, 27개 나라에서 오게 돼요. 그리고 연인원 한 10,000명 정도가 막 찾아들고 할 텐데 그런 것들. 이런 곳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연결돼야 되고 또 철도도 들어와야 되고 배도 뚫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산중앙호수공원 밑에 있는 초록광장을 말씀하셨어요. 이 초록광장은 정해진 이름이 그냥 우리가 불리기 쉽게 한 것이지 나중에 이게 조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뭐 이름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호수공원 밑에 임시주차장이 있어요. 3,630평 되는 그 임시주차장을 앞으로 잘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죠. 주차 공간을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그곳을 이제 지붕 형태로 지금 현재 있는 초록광장 그러니까 호수공원 그 높이에서 덮는 거죠. 그럼 옥상 지붕 개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3층 구조가 됩니다. 지하로 하나 파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1층 주차장을 잘 다듬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으면 이제 하나의 광장이 생기는 거죠. 도심 속에 없는 광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면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그 위는 아스팔트로 덮는 게 아니고 잔디로 덮어가지고 초록광장. 그래서 초록광장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그 광장 가장자리를 트랙을 또 이렇게 만들면 지금 현재 있는 850m 트랙이 한 1500m 정도로 더 넓혀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장자리에는 또 물길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여름 굉장히 더웠죠. 발만 벗고 신발 벗고 발만 담그면 조욕이 가능한 그런 또 시설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광장 가장자리에 나무도 좀 잘 심어가지고 그늘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 파고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레저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목적 공간으로 만든다. 저렇게 만들어지면 상상 한번 해보셔요. 어린이들 마음껏 해미업상에서 뛰노는 것처럼 뛰놀 수 있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싸움하면서 이렇게 즐길 거예요.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농산물 특판전도 할 수 있고 아이들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뭐 온갖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할 수 있겠죠. 도심 속에서 그리고 시민체육관에 가서 할 행사를 도심 속에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연말 연시에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징적인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돈이겠죠. 저 땅은 3,630평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땅값이 안 들어가요.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27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그 투자 심사 거친 금액이 463억인데
거기에는 땅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값을 빼면 274억이죠. 그럼 274억 가지고 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김태흠 지사님이 100억 정도 이상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다 돼 있고 이미 우리가 진행하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10억이 이미 또 들어와 있어요. 공사는 단계별로 이제 예산이 들어올 텐데 100억만 받아도 274억에서 100억을 빼면 174억이죠.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2026년도 내년 뭐 제 생각은 상반기 중에 준공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늦어졌어요.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내년 2026년도 뭐 상반기 조금 지나겠지만 그때쯤 해서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좀 드릴 말씀 좀 더 이어서 드리고 또 기회 되면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행을 계속 할게요. 이제 시청사하고 문화예술타운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산시청사가 1976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50년 앞을 내다보고 있죠. 굉장히 낡고 노후화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6군데로 흩어져서 공무원들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새로 지어되잖아요. 잘 알다시피 입지가 결정이 돼가지고 부춘산 아래쪽 문화회관과 문화원 뒤편에 이제 위치가 되게 됩니다. 2026년도 말 안으로 착공식을 갖게 되고 2030년도부터는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2029년도 정도 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지금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시청사가 지금 조감도를 영상을 보시는데 저렇게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아까 가야산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 안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 숫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 정도 규모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고 관화문에서 일직선상으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청사를. 그러니까 청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 현재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공모 절차에 들어오면 저 지금 영상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림으로 나오겠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됩니다. 시청사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그 앞에 있는 문화회관하고 문화원이잖아요. 여기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동 지역에 공동묘지 쪽에 있던 그 부지 거기로 이제 종합적으로 다 집합시킵니다. 문화시설 예정 이런 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회관, 문화원 또 국립국악원 지난해 우리가 유치했잖아요. 국립국악원 전국의 국립국악원이 4군데밖에 없어요. 전남, 진도, 전북, 남원, 부산 그리고 강원의 강릉. 우리가 5번째로 국립국악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가야 봐야 되는 품격 높은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뭐 연극 이런 것들 우리 지역에서 다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국립국악원, 또 시립미술관, 무형유산교육전수관, 또 문학관 같은 6개의 이런 문화예술 시설을 한 곳에 집적화시키게 됩니다. 저 공간 부지가 한 4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다가 전부 집적화시켜가지고 한 곳에서 모든 문화예술을 즐기고 또 예술적인 문화예술적인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끼를 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쯤에 첫 삽을 뜨는 것 국립국악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는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차곡차곡 첫 단추 끼어 나가듯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정도 이제 되면 언제쯤 되면 시청사 완공이 되죠. 이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 이런 타운들이 가시화되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소각시설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자원시설은 이미 금년 중에 다 완공이 되고 해서 2030년 정도 되면 각종 인프라가 이제 궤도 위에 올라와가지고 서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정말 살맛나는 도시가 되고 미래 비전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미래 얘기를 어렴풋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착착착착 진행되는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는 과정까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할 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초 작업 끝나면 아파트 눈 뜨고 나면 2층, 3층씩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끼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풍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능이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장을 잘 펼쳐주기 위해서 또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작 수당이다 해가지고 1인당 뭐 50만 원씩 지원도 해요. 1억 3,500만 원이 확 책정돼 있고 한 270명이 넘죠? 뭐 그 정도 인원한테 지원도 해주고 먼저는 인원이 뭐 한 181명 정도 됐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고 또 이제 그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또 잘 펼쳐 나가는데 이 부분도 예산 6억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각종 공연이라든가 하는 데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생활 동호인들한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맞죠? 이렇게 지원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하고 문화예술 타운과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국제적인 행사 하나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년에 또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조류 박람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제 행사가 있고 또 금년에 서산 시민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시민체육대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이거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도 있지만 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작년에 충남 도민체육대회 했는데 역대급 체육대회를 열었잖아요. 금년에는 연속선상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제전이 열리는데 이 부분도 역대급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충남체육대회 때는 전투기가 떴었어요. 해미읍성 축제 때는 우리가 이제 블랙 이글 에어쇼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도 블랙 이글 에어쇼를 한번 해보려고 또 신청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보다 더 큰 행사라든가 하면은 다른 데로 뺏길 수밖에 없어요. 혹시 중첩만 안 되면 블랙 이글 에어쇼를 우리가 또다시 초치해가지고 하늘을 수놓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해놓고 신청을 해놨다. 또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만은 만일에 저게 안 되면 요 옆에 있는 우리 20전투 비행단이죠. 여기서 전투기 또 뜰 겁니다. 전투기 그게 안 되면 전투기 띄워주겠다고 20전투 비행단 단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또 치르게 된다. 안전하게 잘 치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미읍성 축제 올해도 지난해도 역대급으로 잘 치렀는데 여기 임진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있지만 또 해미읍성 축제 또 역대급으로 올해 또 잘 치러가지고 이게 지난해 잘 치러가지고 일품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또 일품 축제에 들어갔어요. 그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로컬백이라고 해가지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해미읍성 축제가 단 하나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2024년 작년 거 도 차원에서 한 거에서는 1품, 2품, 3품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뭐 있을 텐데 가장 최고 수준에 있는 1품 축제로 인정받았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생활 불편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민선 5기하고 민선 6기 때는 큰 사업들,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기간산업, 기반이 되는 것들, 미래를 내다보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것들 기초작업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러느라고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것들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선 8기는 생활 불편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먼저 안전, 아까 환경 안전 말씀했는데 아까 환경만 얘기고 안전 제가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보행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CCTV 이런 부분들 다니다 보면 많이 있죠. 이거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끔 막는다든가 산불 감시한다든가 방범용 이런 것들 등등 11개 분야에 한 1,500군데가 넘는 곳에 이게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금년에 지금까지 현재 설치된 게 4,075개가 설치돼 있어요. 2017년 2월 8일자로 구 성남동 청사에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전국에서도 아주 앞장서서 그런 것을 최초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817대의 CCTV를 한 곳에서 관제를 합니다. 저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 CCTV를 한 곳에서 앉아서 모니터를 쫙 보면서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817대로 시작을 했어요. 학교하고는 연동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57개 교까지 유치원까지 연계해가지고 4,075대의 이런 CCTV를 지금 현재 관제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이 4,075대를 한 곳에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안전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량이
기스를 내고 도망가는 거 다 찍어요. 그리고 또 불법 주차한 거 다 찍고 클로즈 한번 다 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심지어 불 나는 거 이런 거 연기가 나면 미리 보잖아요. 그럼 바로 연락을 해서 사전에 예방도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구타를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연락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고 저 수치 다 보면 나오죠.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 길 가다가 급하다고 노상방뇨하면 바로 잡혀요. 다 땡겨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안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 문제 굉장히 교통이 심각하죠. 의식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라고 한다면 의식주 통이죠. 교통.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교차로 이 시내 중심부에 가면 교차로가 많이 있는데 교차로에서 사고 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앞차 들이받고 꼬리 물기 하다가 들이받고 저기 신호 바뀔 때 빨리 지나가려다가 들이받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용역을 다 통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다 정해놨다는 말씀드리고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으면 사망사고는 안 나요. 서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굉장히 경미한 이런 거 접촉사고에 불과한 거죠. 절대 사망사고는 안 난다. 한 명의 이 생명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저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돈 문제로 이건 접근하면 안 되죠. 한 명이 만일 내 가족 누구 하나가 교차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한 명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국방력을 키우고 군대를 보내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1%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교차로 다니다 보면 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일로 갔다가 절로 가야 되고 신호등 그런 때는 또 얼마나 더 길게 느껴져요. 그 대각선 교차로, X자 교차로로 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선풍적으로 좋은 호응도를 높이 가고 있어요. 이런 거 대각선 교차로도 늘려가고 있다. 또 신호 체계도 적색 신호 같은 데는 숫자 표시가 안 되죠. 녹색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되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도 불편하거든요. 적색 신호등에도 숫자 표시를 해 나가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귀가 어두운 분들도 있기도 하고 눈이 어두운 분들도 있고 다양한 교통 취약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소리가 들리게 하는 부분도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 정류장 만드는 것처럼 스마트 교통 신호등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럿이 모이면 또 신호가 알아서 인공지능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해나가고 있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길 가고 또 교차로에서도 저기 보면서 서서 또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 바뀌려고 할 때 막 뛰어가다가 또 꽝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스마트폰 갖는 사람들 바닥 신호등을 또 만들어 가고 해서 시인성을 또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고 인공지능의 이런 그 지능형, 감응형 이런 것들, 교통신호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서령버스가 지난해에 멈추기도 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버스도 확충하고 버스에서도 새롭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간략히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막 말이 급해지네요. 생활불편사 또 하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비탈진 곳에 이런 곳에 예전에는 모래만 불고 그랬는데 염수 이제 분사 장치 같은 거 이거 설치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이 위험을 갖다가 해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에 4개를 계획하고 있고 전체 그동안 해온 걸로 보면 16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염수 분사 장치뿐만 아니라 이제 열선을 깔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얼었던 곳이 녹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연구하고 어디에다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게 다 뭐죠? 다 돈이에요, 돈. 그럼 예산 문제 좀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필요한데 지난해 역대급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예산을 역대급으로 이렇게 확충을 했습니다.
예산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 2,498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046억 원의 예산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외부 재원도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국비라든가 도비, 도비 이런 외부 재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250억 원을 더 확충을 이렇게 해가지고 6,354억 원의 국비를 외부 재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계속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도록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비라든가 이 도비라든가 이런 외부 재원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역대급으로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성일종 국회의원님한테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이제 도의원님들 여기 자리는 안 계시지만 김옥수 도의원 또 이용국, 이현희 도의원 세 분이 계신데 세 분들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고맙다고 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의원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중간에 김맹호 의원님, 요 가장자리 또 이수희 의원님 두 분만 지금 지역구 의원님만 딱 남아 있는데 이 시의원님도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도와주셨으니까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박수. 그 예산을 역대급으로 이렇게 잘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웰빙 산책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해미하고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운산 목장길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괜찮죠? 예,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길만 냈는데도 좋단 말이죠. 정말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지금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고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록초록 해저드만 더 멋있을 테고 소들이 나오면 더 멋지게 될 테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하면 전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 울타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인근에 홍성이다, 당진이다, 태안이다 이런 데 좋은 게 생기면 우리 쌍수를 들어서 박수 쳐주고 만세 불러주고 잘한다고 막 해줘야 돼요. 그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 시민 세금 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지면 거기 같은 사람들 우리한테도 우리 같은 사람 거기 가고 다 에어리가 큰 거죠. 나는 서산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서산시장이 서산 땅만 생각하고 저는 시장으로 생각 안 해요. 우리 서산 굽이 싸고 있는 홍성, 예산, 여기 뭐 당진, 태안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그런 주변에 좋은 인프라가 생기면 다 우리 편의가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 얘기했는데 우리 해민면뿐만 아니라 서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나왔던 제가 사자성어로 출발했던 이 법고창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고지신의 마음을 보태서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 민선 8기가 내년까지인데 내년 6월 말까지인데 내년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동력을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금년 2025년 한 해밖에 이럴 날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5년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에 지금까지도 해주신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민면 주민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에 독감 걸렸다면 올해도 가고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절대 독감도 걸리지 마시고 또 걸리다 하더라도 빨리 완쾌되셔가지고 하시는 일 모든 성취를 이루는데 이렇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무조건 중요한데요. 이게 누굴까요? 갑자기 얘기하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접니다. 예, 저도 이렇게 운동 관리를 뭐 하진 못하지만 어쩌다가 철봉 한번 만나면 저렇게 하는데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전년에 비해서는 또 올해가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에는 또 더 좋아지셔야 되고 그런 우리 해민 면민이 되시고 그런 우리 서산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행복한 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힘을 모자라고 하는 마음 마지막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